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복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파동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한파동이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가격 하락이 상당히 크게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격으로 숏을 받거나 떨어지는 것을 받거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추격으로 떨어지는 걸 받되 아래에서 원하는 타겟가에서 스위칭을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이런 구간에서 포지션을 받았고 그 결과가 결국 손절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추격을 치고 제가 생각했던 TP가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피보나치 0.382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이 64K 구간이었고 채널 하단도 64K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락이 급하게 나오기는 해도 올릴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런 구간에 도달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그냥 잘라냈습니다. 이 구간에서 손절을 쳤는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 하락이 정말 마지막으로 있었던 매수 기회였는지 아닌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시나리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패턴을 어떻게 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쩌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리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 일단 거래량이 여기서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3파동 혹은 1, 2, 1, 2 그리고 3파동으로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태적으로도 1, 2, 3, 4, 5로 놓고 봤을 때 말이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5파동을 전체 되돌림을 모두 다 줬기 때문에 100% 이상 되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파동은 끝난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1, 2, 3, 4, 5로 놓고 보거나 아니면은 1, 2, 3, 4 이렇게 놓고 보고 마지막 5파동이 남았다라고 보거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 2, 3, 4, 5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이거를 1, 2, 1, 2, 3이나 아니면은 1, 2, 3, 4, 5 그리고 조정이 정말 짧고 빠르게 나와서 끝난 다음에 다음 파동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3파동이 되겠죠. 다만 1파동이 좀 길게 연장됐기 때문에 짧은 3파동 그리고 더 짧은 5파동으로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만약에 그냥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구간 역시 피보나치 0.382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0.382를 주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한 역시 0.382를 주지 않고 그냥 이게 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1, 2, 1, 2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 1파동의 피보나치 0.5 구간에는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2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문제점은 피보나치 타임상으로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A, B, C도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무빙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최저점이고 조정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릴 확률에 대해서도 역시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전체 3파동이라고 봐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말의 하락의 가능성 물론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차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심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나올 때 상당히 많은 매도세가 나온 거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팔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전히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구간이라는 말이죠. 또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곳이 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받을 시장 참여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요소로 접근을 했을 때는 여전히 상승할 요소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정말 항복할 만큼 큰 음봉을 주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저점이라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숏을 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포지션을 안 갖는 게 낫고 추격롱도 조금씩 봐가면서 이제는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빙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한번 쑥 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도 역시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아까 전에 심리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지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상 이제 익절 물량이 슬슬 나타나는 구간이 점점 올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전체적인 타겟으로 봤을 때 저는 이 72K 구간을 리테스트 할 것 같습니다. 이 한 파동이 끝나는 구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1, 2, 1, 2, 3으로 놓고 보든 아니면은 1, 2, 3으로 놓고 보든 이 3파동은 70K에서 72K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기간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내로도 충분히 이런 구간을 터치하러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72K 구간을 설정을 해놨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가장 저항을 많이
많이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역시 이러한 고점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한번 리테스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였으면 제가 앞에 파동의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앞에 파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파동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보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격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 행보를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매수세가 붙어주면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파동이 끝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치고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그럼 이것은 3파동 그리고 4파동 이후에 5파동이 나오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또한 상승이 나와 봐야지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숏은 최대한 삼가해줘야 되고, 롱도 추격은 이런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봐가면서 레버리지를 잘 조절해서 써야 되는 구간인 것이고, 이 상승의 형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70K와 이 72K 사이 구간을 어떻게 도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료 지표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를 보기 전에 밑에 미치결 약정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하락을 하면서 미치결 약정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치결 약정이 어디서 고점이었냐면 이 구간, 그러니까 상승을 거의 처음 시작한 구간이 고점 구간이었는데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있다가 이 한 번의 하락으로 모든 미치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상황으로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미치결 약정이 많이 빠졌고요. 보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치결 약정이 빠졌다는 것은 이러한 숏친 구간에서 친 숏들이 이 물량들을 익절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매물대가 더 들어오면서 두꺼운 매물대, 유의미한 매물대가 들어올지 아닐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드디어 매물대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66.2K 구간에 1300만 달러 정도 매물대가 들어왔고 실제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가 교차 검증하면서 확인을 할 거고, 이렇게 매물대가 들어오고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이고 역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실제 체결이 되는 매물이라면 이러한 구간이 저점일 확률,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입니다. 일단 위쪽으로 물량이 조금 있었는데 물량이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68K 구간, 69K 구간, 특히 70K 구간에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조금은 주춤하거나 아니면 70K 구간에서는 확실히 약간의 저항을 받는 모습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이한 점은 없고 아래쪽으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받쳐줄 물량도 확실히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체결 역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 어떻게 무빙이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하면서 처음에 막 400비트씩 매도가 떨어지고 했지만 결국 매물대가 위쪽에 많이 비어 있었고 매수해서 300비트, 200비트, 400비트 이렇게 한 번에 긁어주니까 뻥 비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한 번씩 300비트, 200비트, 300비트 이런 식으로 긁어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크기를 고려하고 거래량을 고려하면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게 올릴 수 있었던 무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00비트가 매수되고 200비트가 매수되고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고점에선 사실상 거의 매물대가 체결되지 않았죠. 하락하면서 매도도 150비트, 200비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매수 또한 물량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청산 물량들이나 급하게 떨어내는 물량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생긴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런 큰 무빙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 않게 무빙이 이어졌고, 그래도 매수가 200비트, 300비트씩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가격 상승을 전체적으로 견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와서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매물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매물 체결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다음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비트맥스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체결됐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100만 달러가 체결이 되고 20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200만 달러가 매수가 되고 20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20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10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무빙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매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매물 체결은 많이 없었고 500만 달러가 매수가 되고 이러한
필요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수가 되는 모습, 그리고 62K 구간에서 1000만 달러가 매도가 됐죠. 아까 말씀드린 그 매물대가 실제로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면 계속해서 매물대 물량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트맥스에서 이렇게 매물이 많이 체결된다? 심상치 않은 무빙입니다. 분명히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가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고, 비트맥스도 이제는 조금 더 유심히 체결이나 거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바이낸스 지지 저항입니다. 일단 위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포인트는 모든 저항 구간을 다 뚫었다는 점이죠. 이제부터는 얼만큼 올리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매물들이나 그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65.6K 그리고 64.5K 구간이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청산맵입니다. 일단 청산맵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청산 물량이 있는 구간을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여전히 청산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청산 물량이 까마득히 멀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위쪽에 있는 구간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청산 물량이 있는 구간은 72K부터 76K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이러한 청산 구간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아주면서 먹으러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밑으로는 40K까지는 가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산 물량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할 확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유동성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에 상당히 많이 비어있고 위쪽에 고점 구간에 유동성이 조금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시간봉으로 쪼개서 봐도 청산 맵이랑 비슷하게 유동성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70K 구간 상당히 매력적이고 72K부터 76K 구간 역시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이 쌓여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구간에 역시 도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부 잡아먹고 난 다음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BD 파이어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70K 구간에 7천만 달러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70K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이 70K 구간을 한 번에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역시 이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형성이 70K 부근에 되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가 올릴 가능성이나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조금 크게 0.38에서 0.5 구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밑에 있는 CBD 차트인데요. 여전히 고래들은 풀 매수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 오도수가 떨어지고 있고 개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새우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고래들의 각 견인과 함께 개미들이 매수를 붙어주면서 피날레를 장식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로 따지자면 고점 시그널에는 다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CBD 차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